자기소개서 작성법 두 번째 학창 시절 스킬입니다. 자, 학창 시절은 학창 시절 항목은 어떤 식으로 정리하고 구성하는 게 좋을까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인사 담당자의 조언. 저는 인사 담당자의 조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글을 평가하는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들어서 여러분들의 글을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은행의 인사 담당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글을 써라. 가장 피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자신의 경험을 과장하는 거다. 물론 과장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거는 거짓말을 하는 거라고 인사 담당자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거짓말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어요. 바로 면접 때 강도 높게 검증을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통해서는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를 100% 알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인상적인 자기소개를 썼다면 서류 통과를 하고 면접에 초대받는 거죠. 그렇게 면접을 초대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거짓을 적었을 때는 마음도 불편하고 면접이 매끄럽게 진행되기가 어렵겠죠. 지금처럼 학창시절 항목에서 여러분들이 과장하기가 좀 쉽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사 담당자의 의견을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창시절 항목을 작성하는 방법, 바로 스타기법입니다. 스타기법은 제가 다른 시간에 자세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참고하셔서 이 스타기법을 학창시절 항목에 적용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항목보다도 스타기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이 학창시절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사례들은 뭐가 있을까 또 궁금하실 텐데 지금부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할게요. 자, 첫 번째 사례, 이 사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느꼈던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 사례가 현대자동차 인사 담당자께서 채용 설명회 그 시간에 특강을 통해서 아주 괜찮은 사례라고 추천하기도 했던 예시인데요. 그럼 어떤 면에서 이 지원자가 글을 잘 썼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소제목이에요. 소제목, 저는 이런 참신한 소제목은 또 오랜만이에요. 이모, 저 왔어요. 뭔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친근하고 발랄한 그 지원자의 인상, 이미지가 연상이 됩니다. 자신은 이모가 많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모, 도대체 어떤 이모일까 보니까 친이모가 아니었어요. 학교에서 만났던 식당 아주머니, 미용실 원장님, 이런 분들을 이모라고 부르면서 친분을 쌓았던 거죠. 그런데 단순히 이 친구가 그분들을 이모라고 불렀다. 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점수를 얻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요. 이 친구의 생각이 정말 특별합니다. 자신은 매번 가는 식당에서 그냥 밥만 시키고 메뉴만 고르는 것이 자신은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연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삶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죠. 인연을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자주 가는 곳에서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않는 그런 모습은 자신과 맞지 않다라는 요 이야기가 이 친구 정말 성품이 좋다. 그리고 친해지고 싶다라는 느낌을 함께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원자가 자신의 이렇게 친분이나 소통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좀 더 명쾌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대학교 홍보대사 에피소드를 덧붙였습니다. 대학교 홍보대사 활동을 할 때 다양한 대상을 만났고 그런 활동을 통해서 이러한 역량을 키웠다라고 정리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순발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키웠을 텐데 앞으로 자신이 키웠던 것을 바탕으로 회사에 기여하겠다라고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 글은요, 일반적인 다른 학생들의 다른 취업준비생의 자기소개서에 비해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글 중에 하나입니다. 성품이 보여주고 가치관이 느껴지고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넣어서 생동감 있게 구성을 했습니다. 뽑고 싶은 사람, 만나고 싶은 느낌을 주는 지원자의 인상을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아주 잘 담아냈죠. 자, 그럼 두 번째 자기소개서를 또 보여드릴게요. 이 내용은 어떤 면에서 인상적이냐? 자, 상세하게 볼게요. 연구개발을 하다 보면 숱한 난관에 부딪히고 밤샐 일도 많은데 그런 걸 하려면 체력이랑 팀워크가 필요하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신이 제대 후부터 7시 조기축구에 참여했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냥 조기축구에 참여했다라고 그냥 쓴 게 아니라
조기 축구에 참여했던 활동도 물론 잘한 건데 이렇게 한 이유는 연구개발에 필요한 역량을 쌓기 위함이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이런 논리가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의 직무에 대한 관심을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요. 활동과 더불어서 이런 활동을 왜 했는지를 같이 직무에 맞춰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를 하죠. 조기축구회가 보통 조기축구회가 아니네요. 20대부터 50대까지 있었고 경기도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지금처럼 친분을 쌓기 위한 노력들을 열심히 했던 사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직무에 맞춰서 두 갈씩으로 이야기를 풀어내면요. 사례가 평범하더라도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학창시절을 써보는 건 어떨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인데요. 이 지원자도 역시 좋은 회사에 취업을 해서 잘 다니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에서도 서류가 합격을 했었던 자기소개서인데요. 소제목부터 벌써 인상적입니다. 대우건설의 작업복을 미리 입어봤다. 제가 그동안 상담했던 학생 중에 현장 실습이나 인턴 경험을 이렇게 신선하게 소제목으로 뽑은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내가 작업복을 미리 입어봤다라는 그런 이야기에서 벌써 친근함을 느껴주고 있어요. 대우건설에서 당당하게 일을 하고자 두 가지 경험을 쌓았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어떤 현장 실습, 두 번째 미국 해외 인턴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바탕으로 회사에 필요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소제목부터 이런 구성 방법, 스토리를 크게 두 가지를 넣어서 구성했던 이 방식도 벤치마킹을 해보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저는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 인상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백화점에서 과일 판매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아르바이트를 얘기할 때는 그냥 아르바이트이기만 하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지원자 같은 경우는요. 학교 소비자 행동 시간에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을 아르바이트에 접목을 시킵니다. 전공과 아르바이트, 전공과 경험이 접목되는 이런 경우는 팀 프로젝트 빼고는 쉽게 쓰기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인데 아주 잘 접목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떤 인상을 풍기냐면 아르바이트를 잘하고 게다가 평상시 성실한 태도, 전공에 대한 관심 이런 것들을 같이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내용 구성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학창시절 지금까지 소개를 드렸는데요. 학창시절 항목에서 기억하실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스타기법이 가장 많이 적용되는 항목 중에 하나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알려드렸던 네 가지 사례의 장점들을 분석하셔서 자신만의 것으로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